자료구조 3장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추상 자료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추상 자료형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인 배열 리스트와 그리고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 연결 리스트의 응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양한 자료 구조들 중에서 그 구조가 가장 단순한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단순한 만큼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구조가 단순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단순하느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모두 이제 10개의 자료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죠. 이처럼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순서대로라고 하면 밑에 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여러 개의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일직선으로 한 줄로, 그렇죠? 한 줄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서로 연결되어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서로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자료 010.txt 다음에 그 다음 자료가 하나 020.txt 그리고 020.txt 다음에 030.txt 이처럼 한 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선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구조는 앞서 1장에서 배웠죠. 1장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료의 앞뒤 선후 관계가 1대1이라고 그랬죠. 1대1 관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010.txt 다음에 020.txt 020.txt 다음에 039.txt 이처럼 자료의 앞뒤 관계가 서로 1대1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일직선으로 또는 한 줄로 연결된 영어로 하자면 시퀀셜이죠. 시퀀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어떻게 그러면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C에서 제공하는 배열, 영어로 하면 어레이죠.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리스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 제공하는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C에서 제공하는 배열, 어레이를 이용해서 구현된 리스트를 배열 리스트, 영어로 하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배열을 통해서 리스트를 구현한 것이 바로 배열 리스트라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배열 리스트가 기존의 배열,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제공한 배열과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배열은 우리 앞서 2장에서 배웠죠? 2장에서 뭐라고 배웠죠? 배열은 같은 자료형, 같은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저장된 것이 배열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자면, 자, 10개의 데이터, 10개의 자료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죠?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배열 리스트가 가지는 차이점은 뭐죠? 배열 리스트는 배열을 통해서 구현된 리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열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 가지의 제약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죠? 자료가 일직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 즉 중간에 끊겨져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배열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중간에 자료를 제거하거나 혹은 중간에 자료를 추가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처럼 10개의 자료가 순서대로 서로 연결되어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저 배열 리스트죠. 배열 리스트라고 한다면
자, 중간에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030.txt라는 이 자료가 제거되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처럼 제거가 되었죠. 예. 자, 배열이라고 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배열은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료가 비어 있다고 해서 제거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열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중간에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따라서 배열 리스트에서는 중간에 자료가 제거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제거된 아래에 있는 자료들 있죠? 이 자료들을 위로 한 칸씩 이동해 줘야 됩니다. 빈 곳을 메워주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그린 것처럼 010.txt, 020.txt 다음에 그다음 바로 040.txt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자료가 제거되었을 때는 끊김없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이처럼 이동시켜 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중간에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료를 추가할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죠? 중간에 자료를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추가하려는 곳 그 다음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뒤로 한 칸씩 이동시켜 줘야 되죠. 중간에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 어디에서 배열 리스트에서 중간에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하려는 그 곳 이후에 있는 자료들을 한 칸씩 뒤로 이동시켜 줘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배열 리스트 외에 연결 리스트, 영어로 하면 링크드 리스트인데요.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연결을 시켰다는 뜻이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연결시키냐면 C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한 것입니다. 좀 그림을 보시면 010.txt 다음에 020.txt인데 자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을 C에서 제공하는 포인터를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3장의 뒷부분에서 그 자료가 서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열을 통해서, 즉 배열 리스트를 통해서 구현된 리스트를 살펴볼 것이고, 이후에 C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현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차례대로 저장하는 사용 자료 구조인 이런 리스트는요,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사용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리스트입니다. 문자 리스트. 즉, 저장되는 자료가 문자인 거죠. 문자가 여러 개 저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죠. DATA 이처럼 문자 하나하나가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열 리스트죠. 즉 스트링, 문자열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차례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자가 null 문자인 걸 봐서는 공백, empty string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은 q, 이처럼 문자열이 하나, 둘, 세 개가 저장되어 있는 문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죠. 이 행렬. 먼저 3x1 행렬입니다. 즉 행이 3개고요. 그리고 열이 컬럼이 하나죠. 로우가 행이 3이고 컬럼 열이 1인 그런 자료를 이처럼 리스트를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컬럼이 하나죠. 1, 두 번째 로우는 3, 세 번째 행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행렬의 그 다음 예는요, 4x4 행렬이네요. 즉, 행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각각 행마다 열이, 컬럼이 4개네요. 그렇죠? 1, 0, 0, 0, 0, 2, 0, 0, 0, 0, 0, 0, 0, 0, 0, 5.
이처럼 리스트 안에 또 다른 어떤 이처럼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예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사용을 마지막 예제로 네 번째로 다항식, 영어로 폴리노미얼 이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식은 최대 차수가 3차죠. x 3승입니다. 그렇죠? x 3승에 앞에 4가 그러니까 개수죠. 개수가 4이고 최대 차수는 3이죠. 그리고 x 1승 차수가 1차고 차수가 1이고 개수가 2네요. 그렇죠? 개수가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 값이 1인.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0이죠? 그러니까 4x 3승 더하기 2x 1승 더하기 1.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차수가 비어있는 x 2승 같은 경우 여기 비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0으로 했네요. 그렇죠? 개수를 0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이처럼 배열 리스트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을 이제 가장 먼저 줬네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4.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어있는 x 2승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0. 그리고 x 1승은 개수 2. 마지막 상수한 값은 1. 이처럼 4, 0, 2, 1.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연결 리스트 응용을 해서 이런 다항식을 어떻게 리스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추상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은 우리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죠.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즉 실제로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연산이 무엇인지 정의한다고 그랬죠. 추상자료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과 입력값, 출력값,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보통 추상자료형을 정의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연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일단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create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리스트를 삭제, 메모리 해제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삭제하기 위한 delete 리스트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자료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추가하는, 자료를 추가하는 add element라는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가된 연산을 제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중간에 있는 원소를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제거하는 remove element라는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장된 원소를 뭔가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소를 반환하는 get element라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연산이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또 추가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제거해주는 그런 연산이 되겠죠. 클리어 리스트, 그리고 현재 있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get list length, 이런 연산이 또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연산이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원소를 추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원수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풀이라는 연산입니다. 근데 이 연산을 살펴보기 전에 리스트 생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 입력값으로 전달해 준 값이 뭐냐면 최대 원소 개수 n입니다. n. 즉 n개의 개수만큼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n을 입력받아서 최대 n개 원소를 가지는 공백 리스트 L 생성한다. 이게 1이 아니라 L입니다. L.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백 리스트라고나 하면 자료가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리스트를 공백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배열 리스트와 배열 리스트와 다음에 연결 리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배열 리스트가 있고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배열 리스트는 배열을 통해서 구현된 리스트고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통해서 구현된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최대 원소 개수 n은 이 두 개의 리스트 중에 배열 리스트에만 필요합니다. 배열을 생성해주기 위해서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줘야 되죠. 따라서 최대 n개의 원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n이 배열의 크기가 됩니다. n이 배열의 크기가 되는 거죠.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되죠?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이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필요 없죠.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따라서 리스트를 생성할 때 create list라는 연산에서 최대 원소 개수 n이 필요한 경우는 배열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중에서 배열 리스트에서만 필요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isFull이라는 이런 연산이 있을 때 이 연산은 어느 리스트에서 필요할까요? 배열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두 가지 중에 두 개의 리스트 중에 어느 리스트에서 필요할까요? 배열 리스트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배열 리스트인 경우에는 최대 원소 개수 n이 최대 원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원소 개수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isFull이라는 연산이 필요한 반면에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최대 원소 개수 n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되죠? isFull의 기능이 항상 펄스가 되죠. 왜 항상 펄스가 되죠? 최대 원소 개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Full 원소가 다 찼느냐? 항상 펄스가 되겠죠. 언제나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연산은요, 원소를 추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isFull이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isFull은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가득 찼냐는 거죠. 가득 찼냐, 즉 더 이상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리스트의 원소 개수가 최대 원소 개수와 같은지를 반환하는 거죠. 같다면 true, 같지 않다면 false가 되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위에 있는 리스트 생성 연산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 최대 원소 개수 n을 입력으로 합니다. 앞서 살펴봤죠. 그래서 최대 n개의 개수만큼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 원소 개수 n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리스트 뭐가 있었죠? C의 배열을 이용한 배열 리스트와 그리고 C의 포인터를 이용한 연결 리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최대 원소 개수에는 어느 리스트에서만 의미가 있을까요? 배열 리스트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열을 생성해주기 위해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최대 원소 개수에는 바로 이 배열 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의 경우는 어떠죠? 연결 리스트는 이제 최대 원소 개수 n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쪽으로 계속 메모리를 할당해가면서 원소를 추가해가죠. 따라서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최대 원소 개수 n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isFull, 즉 원소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함수에 대해서 이 연산에 대해서 이 연산의 별 리스트인 경우에는 그 리스트의 원소 개수가 현재 최대 원소 개수와 같은지 여부, 만약 같다면 어째 true죠. 같다면 true, 즉 더 이상 원소를 추가할 수가 없는 경우고, false면 리스트의 원소 개수가 최대 원소 개수보다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경우인데요. 자, 연결 리스트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 리스트에서는 최대 원소 개수 n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풀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언제나 펄스가 되겠죠? 펄스. 즉, 최대 원소 개수보다 언제나 작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추가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우리 살펴본 리스트 추상 자료의 연산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리스트 추상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생성은 입력값이 뭐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대 원소 개수 n입니다. 그래서 최대 원소 개수 n을 가지는 리스트 l을 출력값으로 아웃풋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삭제 함수인 delete 리스트는 입력값으로 생성된 리스트 l이죠. 리스트 l을 전달하고 출력으로 na. 여기서 na는 무슨 뜻이죠? 책을 보신 독자분이 아실 것입니다. not available입니다. not available. not available. 어떤 뜻이죠? 없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스트 삭제할 때는 출력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isFull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l을 전달해서 가득 찼으면 true, 가득 차지 않았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원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리스트 l가 원소의 위치 p, 어느 인덱스에 어느 위치에 추가할 것이냐, 그 추가할 원소 e, 이 세 개가 입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으로는 원소의 추가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출력값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원소 e를 리스트의 특정 위치 P에 추가하는 그런 함수가 연산이 되겠습니다. 원소를 제거하는 리무트 엘리먼트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L과 원소 위치 P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소 위치 P라는 것이 C에서 마찬가지로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됩니다. 즉 zero based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클리어 리스트는 입력값이 리스트 l이고요. 출력값은 없습니다. not available na이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리스트 랭스인 경우에는 입력값이 리스트 l이고 그리고 출력값은 현재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소를 반환하는 갤리 엘리먼트는 리스트 l과 원소 위치 p를 입력으로 해서 위치 P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가 바로 반환 값이 되겠습니다.